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빅뱅 이후에 원자핵의 생성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빅뱅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자,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의 질량은 이게 너무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실제 질량을 쓰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한 마리의 질량을 1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이만큼 더 무겁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너도 그냥 한 마리당 1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빅뱅 이후의 초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 반응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 중성자로 바뀔 때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진행을 하고요. 중성자가 조금 더 가벼운 양성자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온도가 좀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하려면 주위에 열이 많아야 되는데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열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잘 안 되겠지. 근데 열을 방출하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가 얘가 7대1의 비율까지 갖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7대1이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가 있죠? 근데 쭉 바뀌다가 양성자 14개, 중성자가 2개인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2가 약분하면 7대1이다? 그래서 요 개수비가 7대1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짜리다. 그런데 헬륨이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 2번 양성자가 2개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한 마리가 되더라 라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양성자 14개 중에 2개가 헬륨으로 가버렸죠? 그럼 여기에는 양성자가 12개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수소 원자핵 12개라는 소리야. 12개. 자, 그리고 헬륨은 이제 한 마리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이라고 했잖아. 중성자 하나도 질량이 1이거든. 그럼 양성자가 12개면 질량은 그대로 12가 되겠죠.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입자가 총 4개잖아. 그래서 질량이 4가 됩니다. 그럼 이 질량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3대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이라는 게 빅뱅의 증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질량비가 어떻게 빅뱅의 증거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예측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흘러가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따라서 이런 식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정말로 3대1이더라. 그럼 이건 빅뱅의 증거가 맞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빅뱅의 증거 첫 번째,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초창기에 원자핵도 막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전자들도 막 있을 거고요. 막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막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이 내부에 갇혀 있는데 얘가 이 입자들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 내부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뿌옇게 보이겠지,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불투명한 우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핵의 전자가 붙들리는 온도가 되고 나니까 요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더라. 이때는 왜 안 붙어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지네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원자핵이 야, 전자야 일로 와봐 이러니까 전자가 난 갈게 갈 거야 하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야. 붙잡지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근데 온도가 쭉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 붙잡을 정도가 됐네. 이때 온도가 3000켈빈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에게 전자가 붙은 걸 우리는 원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에게 전자가 붙들렸어?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여기도 원자, 여기도 원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지겠죠. 막 헬륨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니까 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야. 후루룩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태초의 빛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순간이죠. 요거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 가모프가 빅뱅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예측을 했어요. 온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엔 태초의 빛이 우주 전역으로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이때가 3000켈빈의 빛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주가 2.7켈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벨 연구소의 직원이었거든. 벨 연구소 어마어마한 연구소입니다. 세계 최고 연구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연구하고 있던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파망원경을 딱 이제 수리를 하러 갔다가 이 전파망원경에서 전파를 봤는데 이상한 노이즈들이 잔뜩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 비둘기 똥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테나 위에 막 비둘기 둥지 치워버리고 막 똥 닦고 막 이런 걸 한 거야. 그런데도 막 노이즈가 막 잔뜩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옆에 있는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거 우주 배경 복사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됐다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00켈빈의 우주에서 나왔던 이 태초의 빛이 지금 우주 전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증거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빅뱅 이후에 원자들의 생성 그리고 빅뱅의 증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별, 스타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